제티와 함께하는 수능 특강. 자, 이 시간에는요 14쪽 실력 완성 1번부터 15쪽 기출문제까지 총 4문제를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숫자 1, 2, 3, 4, 5, 6, 7, 8이 하나씩 적힌 카드가 숫자별로 4장 이상씩 있고 라고 그랬으니까요. 1, 1, 1, 1, 8, 8, 8, 8 이게 4장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 5, 6, 7, 8이 적힌 상자가 8개가 여기 아래쪽에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각 상자에 숫자가 적힌 한 장의 카드를 넣을 때, 자, 상자 하나에 카드 한 장을 넣습니다. 8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숫자 n이 적힌 상자에 적힌 카드에 적힌 숫자를 AN이라고 하자. 다른 예를 들어서 6번 상자에 4라는 숫자를 넣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A6은 4. 자,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6번째 상자에 4가 적힌 카드가 들어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의 p제곱일 때 자연수 p의 값을 구해라. 자, p의 값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n이 홀수이면 an은 홀수이다. n이 짝수이면 an은 짝수이다. 자, 가와 나 조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홀수 상자엔 홀수를, 짝수 상자엔 짝수를 넣겠다는 뜻입니다. 홀수 상자엔 홀수의 카드가 들어가야 되고 짝수 상자에는 짝수의 카드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홀수 상자에 홀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 상자는요 1, 3, 5, 7 4개의 상자가 있고요. 4개의 홀수 상자가 있고 홀수 카드는요 마찬가지로 1, 3, 5, 7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1, 3, 5, 7 4개의 카드가 4개의 상자를 선택하죠. 누가 누구를요? 카드가 상자를 선택합니다. 4장의 카드가 4가지로 4가지로 선택하겠죠? 2의 8제곱까지로 홀수의 카드, 넉 장의 카드가 4개의 상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자, 이번에는 짝수를 진행합니다. 자, 2번 상자, 4번 상자 있습니다. 그 상자에 들어가는 카드의 숫자를 이렇게 표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6번 상자에 들어가는 카드, 8번 상자에 들어가는 카드의 숫자를 A2부터 A8 이렇게 나타내죠. 자, A4와 A6에는 특정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처럼 4가지 가지고 4 곱하기 4가지, 4 곱하기 4가지 이렇게 되는데 자, A2와 A8 사이에는 특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를 볼까요? A2에다가 2를 더한 것은 A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A2와 A8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되냐면 A2가 만약에 2라면 짝수라고 해봤자 2, 4, 6, 8 4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A2가 2라면 여기에다 2를 더한 4 이상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 8은. 따라서 A8이 될 수 있는 거는요. 4, 6, 8입니다. 4에다가 같은 방법이죠. 2를 더한 6이니까 6 이상이어야 되니까 6, 8이어야 되겠죠. 6이면요. 8일 수밖에 없겠네요. 8일 때는요. 뭐 될 수가 없죠. 8일 때는 불가능하죠. 어디 갔어요? 8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능하지 않죠. 따라서 여기 3가지,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 해서 합 6가지. 6가지의 경우로 A2와 A8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자, 따라서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요 짝수 상자에는요, A2죠. A4가 될 수 있는 거 4가지, A6이 될 수 있는 거 4가지에다가 A2와 A8이 될 수 있는 거 방금 몇 가지?
6가지였죠.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의 5제곱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홀수 상자에 홀수 넣는 것 2의 8제곱까지에다가 방금 구한 3 곱하기 2의 5제곱까지 해서 3 곱하기 2의 13제곱, 따라서 P의 값은 13이 되겠습니다. 짝수 상자에는 짝수를 넣고 홀수 상자에는 홀수를 넣는다는 것, 홀수 상자에 홀수를 넣는 작업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짝수 상자에 짝수를 넣을 때 주어진 특정한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6가지를 이와 같이 일일이 찾아줍니다. A2가 2일 때, 4일 때, 6일 때.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6가지를 찾아주면 되겠죠. 6가지. 자, 그와 같은 문제가 1번이었습니다. 2번을 또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에서 A 지점을 출발하여 B 지점을 향해 이동합니다. 자, A 지점을 출발해서 B로 갑니다. 또 그런데 P 지점에 도착하면 C 지점을 향해서 방향을 바꾼답니다. 그래서 C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자, B 지점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M, C 지점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확인되었나요? 자, A에서 B를 향해서 갑니다. 자, 그 가는 가지수를 M가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B 지점에 도착하는 가지수. 또 A 지점에서 P를 가게 되면 그러면 C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N가지수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N. 자, 먼저 N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N부터 구해볼게요. N을 가기 위해서는요. 자, 먼저 P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가로로 4칸, 세로로 3칸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 7칸을 가는데 4칸이 같은 것, 3칸이 같은 것 이죠. 자, P에서 C를 향해서 갑니다. 이번에는요. P에서 C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요. 이 가로가 4칸, 세로가 2칸입니다. 따라서 총 6칸을 가는데 4칸, 2칸. 이렇게 해서 N을 구할 수 있습니다. 525가 나오고요. M을 구해 볼게요. M은요, A에서 B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B에 도착해야 합니다. 자, B에 도착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크게 보면 가로로 5칸, 세로로 5칸이 있습니다. 가로로 5칸, 세로로 5칸. 따라서 총 10칸을 가는데 5칸, 5칸. 자, 이와 같이 해서 B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B에 도착하겠죠. 자, 그런데 도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A에서 출발을 했는데 B에 도착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있죠. 방금 구한 것처럼 P를 지나게 되면 B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요. C로 가야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나요? 자, P에 도착하면 P를 지나게 되면 C로 가야 된다고요. B로 못 갑니다. 따라서 B에 도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빼줘야 합니다. 그 빼주는 건 뭘 빼주겠죠? 뭘 빼주나요?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이 경우만큼을 빼줘야죠. 이 경우는 사실상 여기에서 빠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P를 가면 C로 가야 되니까 B에 도착할 수 없죠. 따라서 요 해당하는 경우만큼을 빼줍니다. A에서 P로 가는 건 7팩에 4팩, 3팩이죠. P에서 B를 가는 건요. 뭐 그냥 해도 그냥 세 가지인 거 금방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값이 147이 나옵니다. 절대값 147 빼기 525를 해서 정답은 378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렇죠? 자, 요거를 빼줘야 한다는 것. B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 P를 지나는 순간 B에 도착하지 못한다. B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M이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경우만큼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8개 정수에 대하여 순서상의 개수는 첫 번째 조건 가를 보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방정식이고요. 미지수 xi,
xi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xi의 값은 0 또는 1 또는 2가 되겠네요. 방정식의 방정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값은 0, 1, 2. 자, 그런데 ai는요, 8개 정수라고 그랬고요. 그 8개 정수는 0 아니면 1 아니면 2. 그렇군요. 자, 8개는요, 0, 1, 2로 이루어진 그런 숫자들 8개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걔네들의 합이 8이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8이 돼야 한대요. 0, 1, 2, 셋 중에 하나의 숫자를 가지면서 8이 돼야 한다. 예를 들면 A1, A2, A3 이렇게 해가지고 A8까지 다 써볼까요? A4, A5, 6, 7, 8까지 다 더해서 이게 8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두 1인 경우. 모두 1인 경우. 당연하게 8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가 0이 되고 하나가 2가 되면 어떨까요?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렇다면 0이 2개에 2가 2개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죠? 그렇다면 이건 또 어떻습니까? 0이 3개, 2가 3개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뭘지 알겠죠? 그렇죠? 잘못 썼네요. 0이 4개, 2가 4개.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이렇게 5가지로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찾아내셨나요? 자, 그럼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이 5가지 경우에 대해서 자, 이건 뭐 보나마나 한 가지죠.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경우의 수를. 그렇죠? 조합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으로 이용해서 계산해도 좋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해도 좋아요. 자, 총 8개 숫자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몇 개 있나요? 그렇죠?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6가지로 가게 되죠. 자, 이 경우에는요. 총 8개 숫자를 나열하는데 같은 것이 몇 개 있죠? 2개, 4개, 2개 있나요? 계산이 좀 복잡하겠지만 420가지로 걸 수 있게 됩니다. 자, 얘는 어떻습니까? 총 8개 숫자를 나열하는데 같은 것이 3개, 2개, 3개 있네요. 자,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560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요. 총 8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것이 4개, 4개가 있습니다. 그 값은요. 7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5개의 값들, 그 값들을 모두 더하면 정답을 얻을 수 있겠죠. 56, 420, 5개 숫자를 모두 더하면 정답은 5번 1107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아니라 기출문제. 22학년도 대수능에 나왔던 문제고요. 4점짜리 문제네요. 자,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두 집합에 대하여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라. 그리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여라. 자, 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자, x, y를 좀 이렇게 그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는 1, 2, 3, 4, 5, 5개의 원소가 있고요. 집합 y에는 1, 2, 3, 4, 4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선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해결해 볼까요? 첫 번째 조건 가를 보면요. 가령 F1은 어떻습니까? 문제 조건 그대로라면 루트 1 이상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F1은 뭐가 될 수 있냐면 1, 2, 3, 4가 다 될 수 있습니다. F1 함수값 y 중에서 찾는 거죠. 함수값이니까 1, 2, 3, 4가 다 될 수 있어요. 자, F2는 어떻습니까? 루트 2 이상이니까 루트 2는 얼마죠? 그렇죠? 1.414니까 1은 안 되고 2부터 가능하겠죠? 이상이니까 F3은 어떻죠? 루트 3. 루트 3은 얼마죠? 1.732.
그러니까 얘도 2, 3, 4 가능하겠네요. F4는 어떨까요? 루트 4. 루트 4는 2인가요? 2니까 2 이상이니까 2, 3, 4가 가능하겠네요. F5는 어떻습니까? 루트 5 이상. 루트 5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2보다는 큰 값이라는 거 알 수 있나요? 2보다는 큰 어떤 수니까 그거 이상. 그거 이상. 루트 5 이상이어야 하니까 3과 4.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루트 5 이상. 자, 따라서 F1부터 F5까지 이와 같은 값들이 가능하구나. F1은 1, 2, 3, 4 다 가능하고, 자, 여기는 2, 3, 4, 2, 3, 4, 2, 3, 4가 가능하면서 F5는 3, 4만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이다. 자, 그렇다면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이면 치역이 1, 2, 3, 4 중에서 화살을 맞은 애들만 모아놓은 것이 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역이 될 수 있는 건 가령 1, 2, 3, 1, 2, 4, 그리고 1, 3, 4, 그리고 2, 3, 4까지 가능하겠네요.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이면서 문제 조건을 3개가 되는 그런 치역은 이렇게 4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자, 4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해 보면 될 것인데요. 자, F1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좀 써 볼게요. F2, F3, F4, F5 이렇게 써 놓고 보겠습니다. 1, 2, 3을 치역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1, 2, 3이 화살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1, 2, 3이 화살을 맞아야 되는데 1은요. 1은 F1만 가능하네요. F1만 가능하지 나머지는 1이 가능하지 않죠. 따라서 F1이 1, 정의역의 원소 1이 공역 1에 가서 이렇게 돼야겠구나. 이렇게 돼야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 4개가 2와 3, 2와 3을 더 해야 되니까 2와 3을 선택하면 되죠. 이 함수값이 2와 3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다시 잠깐 돌아와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F5가 어떻습니까? F5가 F5는 3과 4만 가능하죠? 2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3과 4만 가능해요. 그러면 요 3을 F5가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2와 3, 아무거나 3이 더 나와도 되죠. 3이 더 나와도 되고 F5는 3일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거를 잘 기억해 두면서 자, 그렇다면 F1은 1이어야 하고 F5는 5여야 합니다. 얘네들은 2와 3 아무거나 가져도 돼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2의 3제곱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빼야 됩니다. 어떤 거? 얘네들이 몽땅 3으로 가면 안 되죠. 몽땅 3으로 가면 치역은 1, 3, 3. 그러니까 1, 3만 치역이 됩니다. 자, 1, 2, 3이 치역이 돼야죠. 2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죠. 자, 똑같은 요령으로 1, 2, 4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1, 2, 4를 보면 1은 여기서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F5는 3 아니면 4니까 얘가 4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4를 가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2와 4를 가져야겠네요. 자, 경우의 수는 똑같습니다. 2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거기에서 근데 또 빼기 2를 합니다. 몽땅 4로 가면 안 되죠. 얘네 요 세 함수값이 4를 가면 안 됩니다. 몽땅. 똑같이 되죠. 자, 말이 좀 길어지고 복잡하기는 한데 자, 이거 무슨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1, 3, 4를 치역으로 가져야 되고요. F1이 1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나머지 4개, 나머지 4개에서 이번에는 3과 4를 가지면 됩니다. 1, 3, 4니까. 그래서 두 가지, 4개가. 두 가지.
자, 빼기 해야 됩니다. 두 개를 빼야 되네요. 두 개는 뭐죠? 그렇죠? 3으로만 몽땅 가는 경우 한 가지, 4로만 몽땅 가는 경우 한 가지. 그 두 가지를 뺐습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7가지, 14가지를 구했습니다. 자, 마지막 2, 3, 4로 가는 경우를 구해야 하는데요. 요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자, 2, 3, 4를 치역으로 가지려면 이렇습니다. F5를 좀 따로 이렇게 놓고 해볼까요? F1, F2, F3, F4. 치역이 2, 3, 4여야 합니다. 2, 3, 4. 그런데 2, 3, 4는 다 2, 3, 4가 될 수 있네요. 다 2, 3, 4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F5만 3, 4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F5가 3, 4만 될 수 있으니까 F5가 3, 2면을 우선 해봅시다. F5가 3이면 그러면 여기에서 자, 치역이 2, 3, 4니까 여기에서 2, 3, 4를 가져주면 돼요. 3을 또 가져도 되죠. 2와 4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물론 2, 3, 4를 가져주면 됩니다. 따라서요. 자, 셋 중에 한 가지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3의 4제곱 가지죠? 자, 그런데 거기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요? 그렇죠. 가령 2, 3. 2, 3만 갖는다. 여기에서. 2, 3만 갖는다. 안 되죠. 여기에서 3, 4를 갖는다. 3, 4를 갖는다. 안 되죠. 자, 2, 4를 갖는 건 되죠. 여기 3이 있으니까. 또 안 되는 거 뭐 있습니까? 2만 가져도 안 되고 3만 가져도 안 되고 4만 가져도 안 되죠. 자, 안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는 거 확인이 됩니까? 그렇죠. 자, 따라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해주는데 그 경우의 수는 게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우선 요거를 볼까요? 2와 3을 갖는 경우. 2, 3을 갖는 경우는요. 둘 중에 하나 갖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2의 4제곱까지예요. 2의 4제곱까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2의 4제곱까지죠? 그런데 2, 3 두 개 다 가져야 되니까 2나 3만 몽땅 갖는 경우 빼줘야겠죠. 2나 3만 갖는 경우 빼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2, 3을 갖는 경우입니다. 2, 3. 3, 4를 갖는 경우도 이거 똑같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2 해줄게요. 여기 좀 좁아서 큰일이네. 자, 다시 쓸게요. 3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마이너스 2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두 가지. 거기다가 빼줄 게 더 있습니다. 몽땅 2로 가는 경우. 4개가 다 몽땅 2로 가는 경우. 3으로 가는 경우, 4로 가는 경우, 세 가지. 그래서 50까지가 구해지게 됩니다. 50까지. 50. 따라서 자, 이거는 F5가 3일 때를 해서 50까지를 구했죠. 그러니까 F5가 4일 때도 있겠죠. F5가 4일 때도 있겠죠. F5가 4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50까지가 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총 100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요. 앞에서부터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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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가지, 100가지. 이렇게 4가지 값 구한 거 확인되나요? 그래서 128가지로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기출문제 상당히 조금 복잡한데요. 요거를 적어 놓고 이거를 이렇게 놓고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씩 찾아가면 문제 답을 잘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티와 함께한 수능 특강이었습니다. 안녕.